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료 편찬과 연구 사업, 추모 기념행사와 봉화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노무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기 위해 시민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모든 활동,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힘이 되어주세요. 시민의 힘이 함께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세 99회 시작하겠습니다. 합창은 되고 재창은 안 된다고 하는 병신 논리를 펴고 있는 참 명곡이에요. 그죠? 대단한 명곡입니다. 사실 특히 유럽의 그 국가들 보면 이런 노래들이에요. 대부분 실제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국가가 프랑스 혁명 당시의 노래 엄청 과격해. 노래 들어보면 대사가. 다른 거 시작하기 전에 제보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1박 2일에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했더니 털이 없잖아. 아니 내가 이걸 보면 설득됐어. 아 출연했나 보다 씨발. 그리고 제가 뽑은 2주의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뉴스렌조의 영상을 저희가 틀어드립니다. 잠깐. 아니 여기 책임자가 누구자니까? 에? 왜 누구예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누구예요? 그거 봐요. 내가 이게 서울시장인지 알죠? 네네.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네. 그러니까 누구의 뭘 지금 근거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조합 소송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서 오늘 저 명함 한번 줘보세요. 그거 저 사진 한번 찍어. 예. 이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자예요? 예? 시장님. 잠깐 있어보세요. 잠깐 있어보세요. 여기 기다리세요. 여기 책임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예? 다 끌려가는데. 여기, 다 철수해. 다 철수하라니까. 예? 시장 말 안 들려요? 책임자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 오늘 안에 군번장 여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강제 퇴거 당했잖아요. 밑바닥에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 하나는 공무원이야. 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 오후에 지금 만나기로 했잖아요. 얘기 듣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예? 사실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웬만한 거는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속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건 알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죠. 이건 예의도 아니고요. 왜냐? 오늘 내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또 이거 들어와서 철거했잖아요. 예? 웬만하면 좀 둬라. 설득과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보고 다른 길이 없는지 이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예? 만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 서대문 형무소 뒷골목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독립운동가들이 구금됐을 때 가족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거기서 묵게 되면서 형성된 골목이래요, 여기가. 근데 이제 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여기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서울시장이 면담을 잡았어요. 면담을 잡아서 면담을 하고 이 갈등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그 면담 잡힌 당일날 오전에 철거 용역을 미리 투입해버린 거예요. 시장하고 면담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가가지고 그걸 본 거죠. 보면서 개발 사업을 서울시장, 지자체장이, 막은 거예요. 저런 장면이 잘못하면 김문수 영상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박 시장은 저기에 간 이유는 이 갈등을 좀 중재해보겠다, 조정해보겠다, 그렇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겠다. 지자체장으로서. 예. 그렇게 간 건데 그날 공사를 한 건 골 지르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뭔가 중재할 내용 자체가 없어버리게 집을 다 뭉개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뭉갰어요, 이미 다. 여기가 이제 골목인데, 옥바라지 보존하자고 하는 골목인데, 다 뭉개버린 거예요. 열받은 거야. 법정에서는 서울시장이 질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서민의 이해가 엇갈릴 때 서민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이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해와 이 역사적 보존 가치를 얘기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니 여기를 다 뭉개지 말고 방안을 찾아보자고 논의하러 갔는데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서울시장이. 지자체장이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보기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서대문 영무소가 많이 갇혔던 분들이 주로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네. 또 학생운동하던 사람들 많이 학생운동하던 있었어요. 사람들도 있었고. 요 골목에서 다 이제 옥바라지를 했던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이게 김구 선생도 김구 선생의 가족도 있었고 여기 함부로 뭉개면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말이 되죠. 이런 걸 왜 쉽게 뭉개냐고. 그래서 이걸 빌미로 조만간 서울시장을 한번 불러보려고 여기서. 자, 백회 특집 뭐 이런 데서는 한번 네. 모실만 하네요. 104회 특집이면 어떠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종 세트 100회 이후를 시즌 3를 준비하는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 역공학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 제품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거꾸로 설계도를 역으로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제품 결과물을 보고 그걸 뜯어서 소프트웨어에서 쓰이고 뭐 실제 공산품에도 쓰이는 용어인데 대선 설계가 있을 것이다. 보수 진영에. 생각해 보시면 이걸 뭐 음모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그 정치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도 사업계획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대권에
설계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그들 나름. 설계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설계는 있다 이거지. 설계도가. 특히 보수는 설계 없이 선거를 안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총선이어서 대선이 있잖아요. 총대선이 연계된 설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없잖아. 우리 손에는 그들의 머리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설계는 있다. 이런 전제하에. 왜 이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여기도 해요? 있죠. 있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항상 어설퍼요. 저기는 설계를 만들면 조중동이나 종편이나 혹은 사정기관이나 혹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총체적으로 그 설계대로 만들어내도록 만들 힘이 있단 말이죠. 설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설계도를 추론해보자는 건데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을 걸고 주민투표를 해서 33.3%가 안 나오면 자기가 시장 사퇴하겠다 이렇게 걸고 시작했어요. 보수 아이콘의 이미지를 얻고 여기가 33.3% 안 나올 줄 알아. 근데 그냥 던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수의 가치를 내고 그 시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거다. 사퇴한다. 그러면서 그 임팩트가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 친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것은 그런 설계가 실제 구현됐을 때 임팩트도 줄이고 그리고 그 행보도 꼬이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 할 어떤 팩트들을 확인해 보자 이거지. 첫 번째가 뭐냐면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출발 지점 공정이 반쯤 왔다고 치고 설계도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이 정권 차원에서 전방위로 안철수 지원이 있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 보수 정권이 야권의 후보를 지원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여태. 근데 일어났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래서 부작용도 일어났다. 그렇죠. 종편에서 끊임없이 띄우기를 하고 왜 띄워줘요? 그리고 새누리가 자기들 대표 페이스북에서 대표를 응원한다고 하고 김무성은 새누리 당 대표인데 종북이 아니다고 변호해주고 그리고 일베에서는 안철수를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종편에서는 반면에 이제 문제다 그러면서 특히 호남을 집중 공격했어요. 유령 5.18 동지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호남이 왜 반감이 있느냐. 끊임없이 문재인하고 호남을 엮어서 공격하고 총체적인 전방위 지원을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첫 번째, 여기서 출발. 1차 공정은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야권이 불혈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설계도를 생각해 볼 때 여기가 중간공정이면 그 이전의 공정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탈당. 국민의당을 지금 창당했는데 그들의 탈당과 창당은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교감 없이 오로지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탈당하고 창당만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설계도를 그릴 때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후반 공정은 뭘까? 앞으로 후반 공정의 최종 프로덕트 제품은 정권 연장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최종 프로덕트는 정권 연장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보수가 주축이 되는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해지들은 춘추문해를 하지만 우리는 노스트라다문해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모를 받습니다. 응모를 받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설계, 집단 지성의 힘으로 아무 때나 그거 갖다 붙이지 말아요.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그들의 행보를 추론하고 그리고 그 징후를 읽고 기사 속에서 찾아내고 이거는 그 어떤 단초가 되는 움직임이 아닐까 해석하고 전망해서 무력화시키자는 거예요. 재밌잖아? 앞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 단초가 되는 키워드를 몇 가지 제가 얘기해 볼게요. 주제는 설계도를 찾아다요. 여러분들이 응모하실 작품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설계도. 키워드는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개헌,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건 다 그쪽 진영의 사람들의 입에서 한 번씩은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연정, 협치, 호남주도, 동서화합, 탈당, 합리적 개혁, 일본식 장기 집권. 등장인물은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권 후보들. 위에 저는 이런 분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윤회 씨, 친박 비박, 친문 비문, 친안 그리고 호남의 정치인들, 국정원 등등 마구 등장해도 돼요. 무제한이에요, 등장인물들. 그럼 제가 이제 키워드로 생각한 것들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갑자기 협치, 그다음에 개헌을 꺼냈어요. 원래 내각제주의자이긴 해요. 근데 뜬금없이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한다. 지금. 보통 이 선거 직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는 개헌 얘기를 꺼냈을 때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시엔 단칼에 잘랐어요. 정권 연장의 술수라고. 근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이제 개헌을 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타이밍에 대단히 뜬금없이. 지금 대통령제로는 협치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협치가 갑자기 지상과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면 개헌해서 연정해야 한다. 이걸 사실은 총선 전에 얘기했어요. 총선 때는 야권이 필패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듯이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야권이 갈라져서 필패할 거라는 것이 저도 지배적인 전망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면 이미 연정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피가 섞였다는 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게 여야의 합리적 개혁이 뭉치는 거다, 그게. 합리적 개혁. 세력이 이렇게 점점 모이면 그걸 합리적 개혁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죠. 오늘은 그러던데요. 새누리당 후보로 갈 리 없고 새누리당과 연정할 생각도 없다. 그것도 제가 좀 말할 예정인데 여기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영남의 이 보수 세력과 호남의 정치인들이 영호남에 만나서 동서화합 갑자기 나옵니다. 지역구도 극복, 워딩 이런 게 국민통합.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새누리당 후보로 안 간다, 연정도 안 한다. 제가 이제 총선 끝난 직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은 새누리당과 힘을 합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쪽에 대표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철수 대표가 새누리당 입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그림을 그리나요? 또는 합당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안 해요. 그걸 안 한다는 뜻이지 합리적 계획을 뭉치는 건 가능하다.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는 의원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개혁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한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비박계 의원들이 합리하면 좋다. 그거는 국민의당 전체성을 인정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호남 주도. 국민의당이 베이스로 하고 있는 호남의 민심이 그냥 합치거나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죠.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라는 워딩을 계속 사용하죠. 제가 사실 대충 이때까지 나온 걸 가지고 그리는 얼개는 아마 개헌을 주장하고 그중에서 뭐 분권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보궐선거가 있겠죠. 이번에 이례적으로 보궐선거 대상지가 많아질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쳐서. 그럼 거기서 당선된 예를 들어서 비박계나 이런 사람들 이쪽에 합쳐지고 그러면서 뭐 유력인물들이 합쳐져서 여기가 호남 주도로 정치를 키워서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얼개는 디테일은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설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모르죠. 그거 누군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림만 맞추면 되지. 응? 자, 그래서 이런 소스와 혹은 정황과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제1회 노스트라다무스의 형식 없음. 분량 A4지 한 장 이내. 이런 거 보내려고 뭐 A4지 30장 보낸 사람들 있어. 그걸 내가 읽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삭제입니다, 그런 건. 응? 매주 화요일 자정까지. 그래야 우리가 수요일 날 발표하니까. 응모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입선자는 벙커 무료 음료. 일주일간 무료 음료예요. 무료. 월 정원급제. 장원급제가 아니에요. 정원급제. 정원급제는 총수 유료 식사권. 그러니까 총수를 돈 내고 먹는 거예요?
거기에 가깝습니다. 밥을 사줄 권리. 유료 식사권. 응? 그래서 저희가 매주 발표하고 매주 다듬어가는 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할 거야 쟤네들. 저렇게 할 거야. 얘네들 이러려고 머리 쓰고 있구나. 끊임없이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의 머리가 맞붙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보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그 징후가 다 읽히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힌트를 하나 드려야죠.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죠. 최근에 트위터에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떠나는 이병기 청와대 전 비서실장을 네. 아주 상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전에 국정원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잘 풀렸어요. 네. 그 사이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아주 많아요. 박지원 원내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입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헌 얘기하면서 이게 국민의당의 뜻이냐 그랬더니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개인 의견을 원내대표가 이렇게 원내대표가 무슨 개인 의견입니까? 전부 다 기자들 앞에 나서가지고. 그건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총대를 메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그림을 다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머리를 맞대면 지들 몇 명이 골방에서 그림보다 더 좋은 게 나와. 아, 그럼 우리 걸 따라할래나? 아니 근데 그럴듯한 걸 발표를 미리 해버리면 못하죠. 좋네? 그거대로 할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 계속 떠들어야죠. 그렇게 못하게. 자, 김 빠지게. 이거 중요해요. 대부분 깜짝반짝하면서 등장해서 후다닥 정신없이 만들어서 이게 뭐지? 생각할 겨를도 안 주고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모조리 찾아내자. 그 징후들을.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자, 특히 총수 유료 식사권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번 사시려면 적어도 그 정도 고기는 제가 먹어요. 그리고 고기여야 되고. 고기여야 되고 풀 들어간 음식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보낭칠 이노큐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 불면증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수면장애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불면증? 나 보낭칠 이노큐야. 그냥 뚜껑 따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팍! 이봐봐봐봐봐. 잠 안 오게 돼 있어. 현대인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노큐가 딱! 들어가. 무조건 딱 들어간다고. 물 타서. 그런 불면증 개선 정신. 그게 필요하다. 제주보낭칠 이노큐. 왜? 누구야? 아, 저는 총무원 사람. 아, 누구예요? 그거 뭐 봐요. 내가 이게 서울시장인지 알죠? 네네. 변호사 사무실 직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네. 그러니까 누구의 뭘 지금 근거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조합 소송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서 오늘 좀 명함 한번 줘보세요. 그거 저 사진 한번 찍어. 네. 이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자예요? 네? 시장님. 잠깐 있어보세요. 잠깐 있어보세요. 여기 기다리세요. 여기 책임자가 아무도 없어? 네? 다 끌려가는데. 여기, 다 철수해. 다 철수하라니까? 네? 시장만 안 들려요? 책임자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 오늘 안에 군번장 여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강제 퇴거 당했잖아요. 길바닥에 나오게 됐잖아요. 좀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 오후에 지금 만나기도 있잖아요. 얘기 듣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웬만한 거는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속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건 알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아니죠. 이건 예의도 아니고요. 왜냐? 오늘 내가 만나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들어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또 이거 들어와서 철거를 했잖아요. 네? 웬만하면 좀 둬라. 설득과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보고 다른 길이 없는지 이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예? 만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 서대문 형무소 뒷골목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독립운동가들이 구금됐을 때 가족들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거기서 묵게 되면서 형성된 골목이래요, 여기가. 근데 이제 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여기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서울시장이 면담을 잡았어요. 면담을 잡아서 면담을 하고 이 갈등을 조정하자고 했는데 그 면담 잡힌 당일날 오전에 철거 용역을 미리 투입해버린 거예요. 시장하고 면담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가가지고 그걸 본 거죠. 보면서 개발 사업을 서울시장 지자체장이, 막은 거예요. 저런 장면이 잘못하면 김문수 영상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박 시장은 저기에 간 이유는 이 갈등을 좀 중재해보겠다, 조정해보겠다, 그렇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겠다. 지자체장으로서. 네. 그렇게 간 건데 그날 공사를 한 건 골 지르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뭔가 중재할 내용 자체가 없어버리게 집을 다 뭉개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뭉개서 이미 다. 여기가 이제 골목인데, 옥바라지 보존하자고 하는 골목인데, 다 뭉개버린 거예요. 열받은 거야. 법정에서는 서울시장이 질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그러니까 서민의 이해가 엇갈릴 때 서민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이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해와 이 역사적 보존 가치를 얘기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니 여기를 다 뭉개지 말고 방안을 찾아보자고 논의하러 갔는데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서울시장이. 지자체장이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보기엔 박수를 나라 지키리 백성의 건강과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내 친히 좋은 닭강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노라. 첫째, 무항생제 닭에 쌀가루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조미료 등 첨가물 없이 소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야. 전하, 딴지마켓에 가면 어명대로 만들어진 더 치킨 닭강정이 있다 하옵니다. 오호, 딴지마켓에 더 치킨 닭강정. 깨어있는 백성들이 많이들 선택하겠구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료 편찬과 연구 사업, 추모 기념행사와 봉화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노무현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노무현을 키워내기 위해 시민학교 운영과 장학생 선발에도 힘쓰고 있죠. 이 모든 활동,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덕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힘이 되어주세요. 시민의 힘이 함께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99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은 안 된다고 하는 병신 논리를 펴고 있는 네, 참 명곡이에요. 그죠? 대단한 명곡이에요. 사실 특히 유럽의 그 국가들 보면 이런 노래들이에요. 대부분 실제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국가가 프랑스 혁명 당시의 노래. 엄청 과격해. 노래 들어보면. 그래서가 다른 거 시작하기 전에 제보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1박 2일에 출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했더니 털이 없잖아. 아니 내가 이걸 보면 설득됐어. 아 출연했나 보다 씨발. 야, 그리고 제가 뽑은 2주의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뉴스엔조의 영상을 저희가 틀어드립니다. 잠깐. 아니, 여기 책임자가 누구자니까? 예?